좀 내용이 준비한 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예, 도움 많이 됐고, 일단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 미래적으로 볼 때, 전 투자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좋은 매물 같아서 만족합니다. 네, 일단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미리 이렇게 받았을 때 약간 갈아타기에 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님의 현재 상황, 그리고 문의 물건, 매도 물건, 이제 갈아타기,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갈아타기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거주하고 계신 집이 있는 건가요? 매수를 해서 거기 살다가 다른 세를 주고,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다고요? 네네. 아, 다른 그, 데로 이사를 오신 거죠? 뭐 노원이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노원이고, 이제 매수했던 곳은 분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계신 거 분당을 매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네, 매도가 되면 다른 걸 또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이제 새로 사게 되면은 이제 거기엔 실거주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딱히 정하지 않은데, 실거주를 해도 되고, 그냥 투자용으로 사도 되고, 그 음,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투자로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살고 계신 곳에 노원구에 계속 새로 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임차인.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적인 어떤 마인드와 이런 걸 조금이라도 확인해보고자 드린 거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제 부추기여도 조금 사실 수 있고, 돈이 올 수 있다면 조금 내 직장과 멀어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 이제 좀 장기간 보유하실 생각도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지출,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탐탁지 않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것만 보고는 제가 이제 하얀 마을 가지고 계신 거고 이거를 재개발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셨다라고 써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일정 부분 거주를 하신 건가요? 네, 2년 거주하고, 이제 지금 아,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뭐 좀 불편한 게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자녀가 두 명인데 일단 평수가 너무 작고 그게 이유가 컸죠. 아기를 키우면서 장모님을 도움을 받다 보니까 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장모님이 노원 쪽에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둘인 집이랑 하나인 집이랑 아예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다르더라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일단 하얀 마을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원베이 구조의 되게 약간 원룸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예전 이제 주공 아파트의 전형적인 네. 스타일이고요. 일단 거실 겸 안방이 큰 게 한 개가 있고 이제 네.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복도 겸 음, 주방이 같이 있고요. 애가 하나도 사실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애가 둘이면은 엄청 힘들죠. 거기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용 현금은 7천만 원. 그러면 이제 통장에 7천만 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통장에 그냥 파킹해 놓은 게 7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3억은 아마 그럼 하얀 마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거기 보금자리론으로 해가지고 전에 3억 받은 거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세를 맞춘 거는 월세예요? 월세로 맞췄어요. 아, 월세로 네, 맞춰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사항인데, 연봉이 지금 이제 8,500, 9천만 원. 이거는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저 건가요? 혼자고 이제 와이프도 3월 달에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소비액이 100만 원이라고 쓰셨어요. 저희 소득이고 네. 이제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네,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출이 2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제가 그냥 월 수입은 이제 퉁쳐가지고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여기서 200이면 53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게 그 와이프가 이제 그러니까 현 상황은 그런데 이게 제 연봉을 적은 게 저희가 이제 회사가 구조가 성과급 비중이 큰 비중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 연으로 이제 지금 이게 월로 적으신 거잖아요. 네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저축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연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좀 다른 건데 네. 한 4천 정도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연 4천. 연에 4천 정도. 이게 지금 저축액을 쓴 건데, 요 네, 정도인 거네요. 4천 정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주택자이시고, 갈아타기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네, 갈아타기로 실거주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신 거고. 네, 네, 그래도 뭐, 아이가 둘이신데 지출이 200이면 굉장히 아껴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쪽으로 지금 제가 이거 임장특공대에서 세 네, 분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다들 저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또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확실히 근데 이제 매수에 의향이 있으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목돈이 들어가고 매수하고 난 뒤에도 이제 원리금 상환이라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축률이 50% 이상, 일단 기본이 그리고 이제 뭐 키는 80%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도 좀 보유가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용 현금과 이제 연에 모을 수 있는 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지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 뒤에 그건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매도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하얀 마을을 팔고 싶으신 건가요? 이게 제가 이게 처음에 매수하게 된 목적은 재건축이 가장 컸는데 일단 작년에 일단 선호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이게 계속 갖고 있을 때 재건축이 될 확률이 이게 얼마나 될지 이게 네. 아직 확신이 안 들어서요. 음,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매도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생각하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대지 지분이 15평 정도 돼야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막 엄청 공부한 건 아니어가지고 디테일한 건 네, 뭐 모르는데 기축 아파트를 위주로 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얀마을 주공 같은 경우에는 11.6평이라서 선도지구가 사실 된다고 해서 바로 걔네들이 될 건 아니거든요. 선도지구라는 개념이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약간 뭐 도와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잘 되게 빨리 되게 도와주겠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돈이 이제 벌리는 구조로 가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돈을 너무 많이 내거나 이제 시장이 안 좋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지구에 탈락했어도 사실 분당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굉장히 상급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도 같은 평형대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유를 해도 문제는 이게 15평이라서 이제 님처럼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기를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장기 그렇죠. 보유를 했을 때 특히 네. 뭐 실거주가 아니고 내가 세를 놓는다 했을 때 들어오는 이제 수요가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완전 초반에 신혼부부거나 조금 어르신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이제 신혼부부는 좀 그렇다 치고 이제 아기가 나오면 다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어르신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받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제 대지분도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향후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득을 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사실은.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그런 게 리스크가 돼요. 근데 그냥 이 아파트 자체 땅의 위치와 땅의 가치만을 보고 가지고 간다면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그냥 좀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매도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매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이거 내가 사려는 아파트를 이제 골라서 비교 평가를 해서 이걸 저평가인 걸 확신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아파트가 싼 구간에 있는지 비싼 구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싼 네. 구간에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은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뭐 싸게 사서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되면은 투자가 성공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비교를 해서 이게 비싼 구간인지 싼 구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매도도 비싼 구간일 때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비교 물건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하얀 마을이 왼쪽에 있고 이제 송파랑 영등포에 있는 같은 거의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 구조 비슷하고 방이 없는 방이 하나 있는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비슷해요. 가치는. 근데 네. 조금씩 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송파 쪽이 송파나 뭐 영등포 신길동 여기가 분당의 여기 구미동 이 상단 부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이 지금 6억이죠. 그리고 영등포 신길 삼성도 5억 8천만. 그러니까 하얀 마을이 지금 최저가가 이제 5억 9천이고 보통 6억 중반, 6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가격이 호가가.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송파랑 영등포가 조금씩 가치가 더 높은데 더 싸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은 구미동이 조금 비싼 가격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팔아도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 이해되시나요? 네. 님이 이거를 사셨을 때 가격이 얼마였나요? 5억 2천이었습니다. 네. 5억 2천인데 지금 최저가가 5억 9천이기 때문에 사실 이득 구간이네요. 그쵸? 근데 이제 인테리어랑 뭐 이쪽을 하면은 네. 이득이긴 한데 뭐 그렇게 이득은 아닙니다. 네. 약간 이득이. 근데 이제 여기 물건들이 이게 지금 써 있는 매매 5억 9천에서 7억 2천이라는 게 같은 평형대에서 제일 싼 거랑 제일 비싼 게 나와 있는 건데 보통 제일 싼 게 아마 저층이거나 수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집 아니면 애매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집일 거거든요. 님, 그 층이 혹시 몇 층일까요? 저층입니다. 저층이요? 네. 한 3층, 2층 이렇게 돼. 1층. 그럼 1층이면은 그러네요. 그래도 5억 9천에서 뭐 수리가 엄청 잘 돼 있으면 6억 초반 이렇게 생각하거나 한 5억 9천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싸게 팔려면. 1층이 그렇게 황금성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5억 2천에 사셨기 때문에 7천만 원 구간이고 인테리어를 하셨다면 혹시 샤시 이런 것도 했을까요? 올수리를 했습니다. 아, 그럼 샤시 포함하셨다는 네, 거죠? 샤시 포함해서 올수리요. 예.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양도세에서 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네. 그런 거 이제 좀 생각하면 그래도 이득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도 조금 번 거잖아요.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썼어도. 네, 네. 조금이 아니죠. 몇 천만 원 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매도를 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매도 기준이 있는데 이걸 매도해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반드시 뭔가를 더 좋은 걸 사거나 투자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실거주 아파트를 사던가. 그래서 다음 스텝이 있어야지 매도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의하신 물건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 두 개의 비교 단지를 혹시 아시나요? 가보셨나요? 얘네들? 근데 거여 이쪽 단지는 좀 네. 관심 있어서 봤던 곳이고 영등포 쪽은 처음 봤습니다. 예, 네. 신풍 쪽은요. 그러니까 거여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여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거여랑 여기 하얀 주공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나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꽤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큰 네, 차이는 네, 그쵸. 거의 비슷한데 저는 조금 더 송파가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는 송파가 더 좋은데 네, 이제 분당은 이제 그 선도지구라는 그런 좀 뒤에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비슷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답이 아니라서 그쵸. 제 저도 개인 정답이 생각입니다. 아니고, 네.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선도지구가 탈락된 거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꼭 음, 선도지구가 돼서 거기가 신축돼야 걔네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분당은. 오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타서 전반적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이제 도리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생활권들이 있으면 선도지구의 어떤 기대감을 못 받아서 가격적으로 빠지면은 도리어 제 가격을 찾아가거나 또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 분당은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전부 다 선도지구에서 탈락된 그 지역들은 투자를 하기에 좀 좋은 여건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거여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싸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거여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가격, 이거 매도를 고려해서 봤을 때 저는 거여에 비하면은 하얀주공이 좀 더 비싸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네. 매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비싼 구간에 있는지 싼 구간에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시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보통 임장을 좀 다니시나요? 그걸 주로 못 갑니다. 애기 때문에 저는 못 가고 그냥 그쵸. 네, 그냥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음. 호갱노노로 해가지고 어플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야 그거랑 비슷한 물건들을 찾고 그걸 이제 비교하는 어떤 눈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득 구간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비쌀 수 있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지역 내에선 제일 싸요, 사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1층이고 하니까 주인데에서 그걸 계속 오래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의 물건을 주신 건데 세 가지죠. 다 25평, 이제 27평, 24평인 걸로 가지고 오셨고 이제 10억 중초반에서 12억까지 형성돼 있더라고요. 지금 주신 물건들이. 알고 네,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코칭을 하면서 이제 저번에 하신 분은 이제 실거주를 고르시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무주택자였었고 실거주를 고르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40년, 50년 살 건 아니니까 네,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보통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게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설명드린 단지들이에요, 사실. 송파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분은 이제 약수 쪽에 이제 조금 중구, 서울 중구에 실거주를 마련하시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성동구 쪽으로 이제 점프를 하고 그리고 성동구에서 돈을 더 모으면 광진구로 점프를 하고 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송파 잠실 쪽으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시면은 전체 플랜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동구와 광진구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단지. 성동구는 이제 행당 대림 제가 아예 그냥 말씀드렸고 광진구는 여기 9단지일 거예요. 광장 현대 9단지인가 이거를 제가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지금 상급지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물건 자체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그냥 15년, 20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거나 뭐 실거주로 되게 오래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이슈를 받아서 가격적인 시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이프님 복직을 하시는 거랑 그리고 님의 어떤 그 연봉 수준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0억 초반에 얘네 두 개는 성동구랑 광진구는 그렇게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회만 된다면 가고 싶은데 네. 아직은 이제 보유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네.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돈을 더 저축한 다음에 이제 갈아타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지금은 사실 계획은 구미동을 팔고 네, 조금 현금 보유를 하면서 계속 저축해 나갔다가 이런 걸 잡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이 계획을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4.9억은 이제 계획을 그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약간 더 모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실거주로는요? 실거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당장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음. 이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갭으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몇 년은 좀 더 저축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음. 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음. 벌어지지 않게 봐야겠네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사실 이 아파트들이 사실 실거주는 상관이 없어요. 실거주는 내가 살면 되니까 조금 비싸도 오랫동안 살아서 하면 되는데 갭을 봤을 때 전세가율이 이제 50% 언저리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요. 이제 서울의 평균적인 어떤 전세가율이 이제 하락장 때 거의 60% 이상 넘어가거든요. 평균이. 그러면은 개별 단지로 들어가고 개별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잘하면은 진짜 75%, 80% 진짜 높으면 85%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50%대다 보니까 개별 물건들이 투자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전세가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매매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얘네들은 다. 근데 이제 가치적으로 좋은 네, 거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아이가 둘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로 오는 게 실거주
실거주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엔 좀 모으셔야겠네요, 돈을. 이게 투자를 진행을 하시려면. 일단 이 물건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더 일단 모아야 네.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결국 구미동을 네. 팔고 모았을 때랑 보유하면서 모을 때랑 다른 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구미동이 오르면 네. 보유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매도를 고려하시는 거는 앞으로 더 떨어질까 봐 그러시는 거죠. 예, 선도주가 이제 매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탈락을 할 경우에 그만큼 이제 재건축이 되는 게 늦어지니까 저희가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선도지구가 탈락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갈아타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갈아타기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매도하면 한 3억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3억은 좀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한 2.5억, 3억 사이 될 것 같습니다. 2.5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보수적으로. 네. 그럼 여기서 5천을 빼야 되니까 4.7억이 되는 거겠죠? 그쵸? 네네. 투자금이 4.7억 정도 나오는 거네요. 네. 아우, 가능하겠네요, 그럼. 그쵸? 제대로 가능하죠.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투자자다 보니까 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근데 이제 자산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팔고 나서 현금 보유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숏을 치는 거예요. 인버스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팔고 현금 보유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자산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자산의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네. 건 사실 매도를 하면은 매수 계획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가지고 이제 투자금이 그래도 매도하게 되면 이만큼 나오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이제 매도가 빨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선도지구가 이렇게 탈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은 이제 매도를 올린다 그래서 단기에 팔 수 있진 않을 거예요. 내가 가격을 완전히 낮추지 않는 한. 그 기간 동안 또 돈을 모아가면서 이제 팔려서 나오는 돈이랑 더하면 이게 좀 더 되겠죠. 그때 네. 이제 바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갭으로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이게 조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광장동 청구 사실 저는 잘 고르신 것 같고요. 네. 송파의 파인타운은 좀 가격이 너무 세서 투자금이 6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은 6억 넘게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면. 네. 네, 전세가도 이게 살짝 아무튼 6억 정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고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면이 있으니까 아무리 송파라도. 그래서 투자금 범위 내 내가 진짜 현금을 가지고 이제 막 대출이 안 나가는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게 광진구라면은 그리고 광진구의 광장동이라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파도 가지고 왔는데 좀 더 여력이 있을 줄 알고 투자금이 더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송파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그 직장이 이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천이면은 사실 송파 쪽에서 출퇴근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또 가깝죠. 그리고 광진구보다. 광장동도 네. 아까 이렇게 고르신 게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중부 쪽 타기가 편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고속도 타고 가기가 편해서 딱 이렇게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르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골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은 저는 좀 파인타운보다는 이 안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잠실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가락 대림을 한번 말씀드려봤고 여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송파라 그래서 아파트가 다 좋은 게 아니고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조금 실망할 수 있는 단지예요.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도 이렇게 동 구조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실망할 수 있지만 저는 땅의 가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요걸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안전한 투자는 이 광장동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미동을 네. 팔아서 돈이 좀 나오고 모은 돈이랑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더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구이동 갖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네,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광진구가 워낙 학군이 좋게 유명하고 또 뭐 직장이나 입지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광진구에서 가장 학군이 좋아요. 여기가. 여기 실제 가보셨나요? 부천에 가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니고. 여기 보이는 이 큰 도로가 여기 학원가들도 보이고 여기 실제 임장해 보면은 애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되게 네.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환경도 좋고 학군도 좋고 그리고 이제 5호선 있고 바로 밑에가 한강이면서 이제 강남권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입지적으로 매우 좋아요. 그런 곳에 10억 언더 이제 최저가는 10억 언더로 되어 있고 갭도 이제 상황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를 어차피 이걸 가지고 이제 10년 이상 15년 이상 본다 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구미동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지금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 있죠? 지금 대출만 3억 이제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월세로 받아서 월세금으로 이제 이자가 다 상환이 되나요? 네, 이제 거기가 좀 이자가 싼 이유가 저희가 보금자리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되게 적게 내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3억을 대출 받아도 실제 이자는 지금 나가는 게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원리금 말고 최진식. 체증식으로 이제 이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럼 그래서 월세가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아, 좀
더 내는 거구나, 이자를. 네, 이자가 싼 거잖아요. 그쵸. 3억 엄청 싼 거죠. 80만. 네, 네. 대출 받을 때 네. 2.8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저렴한데 그래도 월세로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월세를 네, 싸게 받으신 건가요? 약간 좀 싸게 받긴 했어요. 1층이라서? 네, 그래도 이제 급하게 좀 이사를 하다 보니까 방을 좀 빨리 음. 내놔야 돼가지고. 그럼 세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분이세요? 아니면 아니, 엄청 고령이세요. 90이 넘으셨어요.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보유한다면? 일단 뭐 연장 아무래도 사시겠죠? 연장하면 5% 할 수 있잖아요. 네, 5% 하면은 70이니까 한 5만 네, 원 정도가 네, 큰 차이 사는데. 안 됩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그 제가 보통 그러니까 그런 평형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혼부부나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신혼부부이길 바랬는데 고령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여야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막 그 전화도 통화가 잘 안 되고 막 못 알아들으시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는데. 아, 그거는 이제 거기를 사신 이유가 바로 네. 뒤에 큰 40평대 빌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님이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바로 앞에 집을 아,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네,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고민이 되네요. 저도 사실 투자라는 게 내가 거기 사는 비용보다 세입자가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나한테 이득을 안겨줘야 이게 투자로서 또는 보유하는 데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뭐 조금이지만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10만 원 이상씩 조금 마이너스가 매달 나는 상황인 거니까 팔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팔고 싶은 거죠? 갈아타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신청을 한 음. 거죠. 내가.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싼 걸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득 구간이라서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15평이라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1층이고. 근데 제가 분당을 투자를 한다면 이제 거의 안 판다라고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왜냐면 분당은 무조건 전세 가격이 임대 네. 가격이 올라갈 만한 지역이거든요. 뭐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이제 학군을 생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자들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안 좋은 데로 이사 잘 안 갑니다. 근데 분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까지 계속 쭉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장기로 무조건 보유할 것 같은데 분당은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 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금자리론이 있으면 아마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환수해야 되는 게 있나요? 대출을?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투자는 가능한 상태네요, 지금도 사실.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원하시는 게 사실 갈아타기니까, 매도가 된다면, 지금 사실 분위기는 어때요? 거기 혹시 전화해봤나요? 부동산이랑? 구미동? 요즘은 그러니까 천도지구 발표 전에는 그 아는 분들이 있어서 연락을 좀 해봤었는데 천도지구 발표 전에는 그러니까 거래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발표 난 이후에 이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쿵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사실. 아무래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세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전세 광고 내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혹시 매도 내놓았나요? 아니, 안 해놨습니다. 안 내놨어요? 네, 만약에 매도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고 매도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은 분당 전체에 내야 돼요. 그냥 모든 부동산에 그러니까 네,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이제 중개사 이렇게 누르면 뜨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네. 요거 복사 다 해요, 저는. 이거 다 따는 거죠, 전화번호를. 이 중개사들. 그래서 전부 다 문자로 나 이거 뭐 하얀 마을 몇 동 몇 호에 얼마에 지금 매도 예정입니다. 수리 상태는 어떻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뭐 세입자한테 당연히 말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내놔요. 음, 매도를 하려면 특히 네, 1층, 구축 1층은 네, 매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내놔야 돼. 무조건. 음, 괜히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네, 내 아파트 이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면은 여기 이런 거 한 세네 개 다섯 개 많으면 10개 되거든요. 부동산 10군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나가. 운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 음, 무조건 여기 구미동은 다 여기 밑에까지 그냥 다 뿌려야 되고요. 분당 거의 다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수지의 네, 축전까지 일부 따든 저는 다 딸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3시간이면 다 음, 해요. 뭐 프로그램 써가지고 하면 더 빠른데 전부 다 해서 문자를 전부 다 보내요. 그래야지 팔 확률이 높고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이게 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부동산을 몇 개 집어서 가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 몇 개 부동산을 하면 그 부동산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다 뿌려야 돼. 매력적인 네, 가격에서 다 뿌리셔야 돼.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하루 이틀 날 잡고 이거 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문자를 못 보내죠. 여긴 좀 스킵을 하거나 제가 따로 전화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 전화번호만 있는 사람들은 따로 빼놔가지고 하루에 10군데씩 전화해요. 이게 10군데씩 전화하다 보면 또 부동산 분위기를 막 알아요. 그냥 내가 매도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 경험이 돼요. 이렇게 많이 뿌려보는 게 시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도 되고 매도를 했을 때 성공하는 경험도 이렇게 얻으실 수 있고 그냥 기다려서 파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경험이 남거든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다 뿌리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매도로 약간 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후에 들어올 좋은 집을 좀 미리 가지고 있고 싶으신 것 같아서 매도해도 이득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이제 매도를 고려해서 월세로 세팅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이사를 갈 때 전세랑 월세를 다 나눴었는데 딱 월세가 먼저 연락 왔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진행을 했던 거예요. 다행입니다. 사실 매도를 네. 고려하면은 월세로 세팅을 해야 돼요. 음, 월세 보증금은 얼마예요? 7천에 70. 7천이면 사람들이 먼저 그걸 돈을 뭐 계약금 수준이니까 6억에 팔면 6천 거의 5천 후반 이런 식으로 계약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일부 돈 하면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1층인데 전세까지 껴있으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뭐 그나마 구미동이고 분당이니까 뭐 더 다른 데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도 의사가 있으시면은 지금 전부 다 네, 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안 네, 되면 직접 가셔야 돼요. 전단지 같은 거 하나 뽑아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어려우시면은 저 뭐 어차피 저 제 번호 아시니까 제가 전단지 양식이랑 뭐 전화번호 한 번에 다 뿌리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문자를 한 번에 보낼 때 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한 번에 보낼 때 25개 번호 또는 뭐 50개 번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통신사별로 그 횟수를 네.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300명한테 한 번에 보내면은 내 번호가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걸려서 통신사에서 그냥 다 차단해요. 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300군데를 만약에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네. 25개 번호씩 끊어가지고 12번 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 네. 번에 그냥 300개, 100개, 200개씩 보내버리면은 문자를 아예 못 보내게 돼요. 차단 걸어요. 통신사에. 이거 모르면은 그 통신사 네. 전화해서 무슨 그 증빙 서류 같은 거 뭐 간단하게 써가지고 나 이런 뭐 사기범 아니다. 나 지금 매물 네. 내놓으려고 파는 거다. 이거 뭐 써가지고 막 팩스로 보내고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꿀팁일 것 같은데 이 25개, 20개씩 나눠서 여러 번 보내셔야 번호가 안 바뀝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꿀팁. 네, 그래서 만약에 매도 되시면은 네, 광장동 청구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가 크면 거기 들어가서 살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리 보유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네요. 한 알겠습니다. 번에 상급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광장동이면은 서울에서 2급지에서도 좋은 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엄청 좋은 데고 거의 1급지, 준 1급지에 해당하는 곳이라서 매도가 되면은 빨리 매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지도 조금 보고 마무리가 됐는데 네. 어떠신가요? 좀 내용이 준비한 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아, 예, 도움 많이 됐고, 일단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 미래적으로 볼 때, 전 투자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매물 같아서 만족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하고 매수해서 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더 좋은 걸 느끼거든요. 네, 그때 또 욕심이 들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임장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공부를 해놓고 더 좋은 상급지의 송파나 뭐 이런 곳에 더 좋은 아파트들을 미리 봐놓고 가격 흐름을 추이를 보면서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상급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한번 이렇게 매도해보시고 매수하는 경험 한 번 더 쌓으셔서 이제 경험 늘려가지고 추가 매수할 때 더 좋은 의사결정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상담 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번호 아시니까 그냥 전화나 문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